여기 중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사실상 후진국 한국의 국방력은 소멸한 수준이라며 차라리 그 한국 군인들을 중국으로 보내 베이징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괴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 학생을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의 일침 한마디에 중국 학생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리옹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군사학을 복수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어학과로 전공과를 변경하고 말았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인이 유학을 온다고 알려진 저희 리옹 대학교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친구들 또한 매우 많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 친구들과 꽤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국적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여행 노하우들을 알려주며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어째서인지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지금 가난한 후진국 국가인데 저 후진국 친구들과 뭐하러 친하게 지내냐며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왜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끝없는 열등감을 보이는지 몰랐으나 바로 얼마 전 이 이유를 완벽히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저희 군사학과 교수님이 아시아 국적의 학생들을 동시 초청해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셨고 역시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국방력이나 군사무기 수준을 칭찬하며 현재 한국이 군사무기 정점의 롤모델 국가라는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중국 학생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은 모국인 중국에게 모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한국을 칭찬하느냐며 교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날렸고 심지어 지금 한국 군인들은 내일이라도 중국 국방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전부 모국 수도인 베이징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속국 보병국가의 운명이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계속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들 또한 원래 중국의 것인데 왜 그 진실을 아무도 모르냐며 손을 휘저으며 난리를 쳤고 결국 강의실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 군인들이 중국 소속이라는 군사체계를 모르시나요? 물론 중국과 한국이 군사적 관점에서 대비되는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확실히 전쟁이 난다면 중국을 지킬 의무가 있는 중국 국방부 소속입니다. 즉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재 한국의 국방력이나 한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들은 오로지 중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또 중국의 기술력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한국 군인들의 생활 수준이나 군사무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 중국인으로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당하게 진실을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이곳 강의실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초청해놓고 그런 거짓 발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활 수준들이 현재 한국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한국 군인들은 하루 3번 수준 높은 급식을 먹고 있고 K2 소총을 주요 보병무기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지금의 한국 경제력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뒤에는 저희 중국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죠. 한국은 누가 봐도 내세울 것 없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지금 국방 세계 순위에서 3위 안에 들고 저희 중국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희 중국 국방부가 노리는 계획입니다. 후진국이고 가난한 한국을 이용해 저희 중국은 전 세계 군사전쟁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한국이 저희 중국의 속국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은 전부 중국의 기술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 전차나 최근 발표한 탄도 미사일 등 오로지 후진국 한국만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아직 모국인 저희 중국의 한국 통제 시스템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곳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후진국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이 마치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 같더군요. 중국의 속국인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 국방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중국을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즉,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 중국이 완성해줬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이러한 진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정말 선진국인 것처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조상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유능한 인물들도 전부 중국인으로 판별이 났는데 이 사실마저 숨기고 있죠. 지금 한국이 뛰어난 이유는 바로 저희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예시를 살펴볼까요? 지금 한국 군인들의 평균 신장은 160cm로 중국 군인들의 평균 신장인 180cm와는 거의 20c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국방부의 급식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영양학적으로 붕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요소이죠. 미디어에서 보이는 한국 군인들의 대규모 훈련이나 뛰어난 군사무기들은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거품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한국보다 뛰어난 군사무기와 슈퍼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절대 외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군사학이라는 것이 외부로 이러한 요인들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약점을 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숨겨진 요인들이 있는데 왜 이곳의 학생들과 교수님은 그저 한국이 국방력으로 봤을 때 대단한 나라라며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한국의 1년 국방부 예산만 살펴봐도 중국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방부에 모조리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 없으니 돈을 낭비만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한국 국방력의 가장 큰 문제는 그저 적군을 부수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1차원적인 군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중국은 군사병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쟁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총기 사용 없이 이러한 병력이 단체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도보 시스템을 만들었죠. 굳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선진국 국방력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저희 중국을 찬양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한국의 국방력을 올려치기 하고 한국의 모국인 중국은 단 하나의 언급도 없다니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의 군인들도 한국을 탈출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들은 한 달 월급 4,000원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이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인 중국 군인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누가 더 국방 선진국인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은 눈앞의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저희 중국을 칭찬해야 되는 일이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 국방부에게 이곳 강의 촬영 영상을 전달해 한국 군인들에게 전부 강제 중국행 명령을 요청하겠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선진국 국방국가입니다. 저희 중국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떨떠름한 표정의 중국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쉬지도 않고 입을 나불댔고 그녀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주장한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자료들은 하나같이 순위를 바꿔 부르거나 거짓으로 발언한 발표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은 물론 눈앞에 한국의 국방력에 빠삭한 저와 같은 군사학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중국을 찬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그녀의 눈빛을 응시하더니 충격적인 질문을 날리셨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 질문을 들은 중국인 학생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며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군사 대비 관점에서 완전히 반대에 있는 국가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군이 중국의 명령으로 움직여야 되죠? 당신은 지금 현재의 전쟁 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4,000원이라니 당신은 혹시 아직도 과거에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국 군인들의 월급이 4,000원인가요? 교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그 중국 학생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셨고 그 질문들은 충분히 타당한 진실의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넋이 나가버리며 교수님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회피의 모습을 보였고 결국 교수님께서는 참다 못해 그 중국 학생을 향해 마이크를 조준하며 양쪽 귀에 역광광 팩트들을 날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은 혹시 한국에서 군필자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나요? 이는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총을 다룰 줄도 모르는 황당한 병력이 대부분이며 그들은 현재 중국의 가난한 국가 경제붕괴 사태로 인해 저체중이나 영양실조의 상황을 보이고 있죠.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당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반박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당신의 주장 중 평균 신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의 데이터 수치를 반대로 말하는 특성이 있을까요?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 실체가 드러날까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건 정도가 심합니다. 학생은 아까 한국 병력의 평균 신장이 160cm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특수국가 네덜란드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2위 수준의 평균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체중과 근력 부분에서도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는 한국인들의 DNA 자체가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도 되지만 한국 병력이 국가에서 제공받는 급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대부분의 식사를 군대 급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학생은 계속해서 중국의 체계와 군대 시스템은 전 세계 수준이다. 제공되는 급식 또한 미국을 초월했다고 했지만 이는 그저 거짓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매우 신기한 사실은 중국 군대는 옥수수와 감자의 급식 제공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 국가들에서는 육류와 달걀 그리고 쌀의 급식 제공 비율이 높습니다. 학생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이 급식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중국은 현재 매우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이미 고기가 계속해서 제공되는 한국 군대의 급식은 그들에게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한국 군대의 급식처럼 영양 잡힌 그리고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 차이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학생이 계속해서 주장한 자칭 선진국이라던 중국의 현실입니다. 어떤가요? 글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영상이나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니 그 현실이 더 잘 와닿지 않나요? 또한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 한국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완전한 반대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시급과 임금이 높은 나라이며 이는 뉴욕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과연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몇몇 도상국들에게마저 뒤떨어지는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인구의 수만 엄청나게 많을 뿐 그 인구 자체의 생산성이나 임금의 수준은 그저 난민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군사병력 무기의 수준 차이입니다. 최근 한국은 현무라는 최신식 탄도미사일의 발표와 그들의 자랑인 전차를 각 유럽권의 나라들로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어요. 현무도 아직 직접적인 수출의 단계는 아니지만 그 자체의 기술력만으로 세계 최대 크기의 이동형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미국 국방성의 초청과 찬사를 받고 있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한국과 중국의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학생은 아까 중국의 병력 인구수가 매우 많아 그냥 이동하기만 해도 대륙 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그렇게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은 지금 디지털 비대칭 전력 무기 부분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이고 이는 그들의 데이터 기반 드론이나 최신식 무인 전차 기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단순한 예로 살펴본다면 한국의 전차 한 대가 중국의 최신식 전차 500대의 역할을 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국가적 경제 문제 때문에 깡통에 가까운 전차들과 미사일이 대부분이며 이는 중국 학생의 주장과 달리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중국 국방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전차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투기 한 대를 막아내려면 중국은 최소 50대 이상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의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죠.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군사기술이나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독자적으로 개발시켜왔지만 중국은 각 나라들에게 경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기술을 받아온 것이 전부이죠.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중국은 한국을 전쟁 상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국방 상황만 이럴까요?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나 부유하다 보니 이는 단순한 한국인들의 생활 영역이나 도시 인프라에서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은 중심 수도인 베이징이 대부분의 도시 역할을 해내지만 한국에서는 각 광역도시 자체의 인프라만으로도 중국을 그냥 압살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고임금 노동자가 많아 세계 국가들의 가맹점 입점이나 사업화가 끊이지 않고 이는 결국 전 세계의 고임금 기업체나 사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한국 흐름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24년도에만 벌써 약 40%의 글로벌 기업체가 빠져나간 중국은 국가 파산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학생 또한 중국 대학교가 시원찮으니 여기 이곳 프랑스로 온 것이 아닐까요? 조용히 얼굴만 숙이고 있지 말고 제 반박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인 학생들의 단순한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세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곤란한 태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멍을 때리는 중국 학생에게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이나 도시 인프라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이는 완전히 뭉개져버린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바로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음에도 짜증 섞인 말투로 다시 한번 이건 모두 거짓말이라며 교수님의 의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고 이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아무런 논리와 근거도 없이 교수님의 내용을 그저 부인할 뿐이었고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려 하며 토론에서 완전히 패배한 학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요즘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이 많다며 학생들이 경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평소 한국을 좋아하거나 잘 알고 있던 저희 학과 학생들은 이미 한국은 중국인들의 깎아내림 전략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몸집이 커지고 브랜드화되어 있다며 중국 학생을 비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 학생은 목에 힘줄을 세우며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요청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짜증 섞인 말투로 한국은 현재 여권 순위로만 살펴봐도 중국보다 한참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고 했고 여기에 더해 이곳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금세 의기양양해져서는 말로만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세계 여권 순위를 살펴보라며 난리를 칠 뿐이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 정부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려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강의실 이쪽 저쪽에서는 킥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지금 세계 여권 순위 87위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가 있을 뿐더러 전 세계인들이 중국인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마늘과 김치를 좋아하고 이는 엄청난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잘 씻는 문화마저 없으니 이 냄새는 더욱 고약해지죠. 단순 군사력 부분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선진국을 가르는 부분에서 군사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 평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북한이 관계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서는 더더욱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선진국 차이는 바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인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여권 순위이죠. 중국인들을 보세요. 중국인들은 차를 마시는 선진국 문화와 화장실 문화로 냄새가 나지 않아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님이 간과하신 부분은 바로 이런 실제 생활에서의 부분이겠죠. 어떤가요? 군사력을 제외한 생활력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인 것이 여권 순위에서 보이고 있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세관검사를 당하거나 입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이 공항에 입국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유한 중국인들의 돈을 받고 싶다며 머리를 조아리죠. 중국에서 태어난 저라서 그런 것이 아닌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중국 학생은 입술까지 덜덜 떨며 작은 목소리로 한국과 중국의 여권 순위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폭소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잘 씻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이 아니었냐며 한국인은 세계 냄새지수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대체 무슨 주장이냐며 중국 학생을 비판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권 순위에 관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중국 학생을 직접 참교육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세계 여권 순위에서 특별관계 지수 부분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인의 입국을 엄청나게 반기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공항에서부터 말썽을 부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몰려다니며 고성방가를 하고 민폐 행동을 유발하죠. 더군다나 아까 중국 학생은 청결에 대해 말하던데 혹시 중국인들의 야외 화장실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인가요?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을 방문할 때 한국인들은 그 나라 자국민들의 입국 통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인들은 따로 짐가방과 세관검사를 통해 깐깐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죠.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수준에 걸맞게 청결 문화와 시민의식이 있지만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는 완전히 미달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죠. 중국 학생 자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만약 한국이 진짜 후진국의 나라였다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나 해외의 나라들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인가요? 이미 이것부터가 중국인들 스스로조차 한국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최고라며 울부짖고 있지만 실제는 선진국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하며 난리를 치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은 한국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복과 언어, 하다못해 고유 문자인 한글까지 자신들이 개발했다며 주장하고 있고 이는 파렴치한 중국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방력에 대한 부분은 더는 설명할 이유조차 없는 차이일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4단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의실을 나가주세요. 더는 중국 학생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뛰어난 나라 선진국 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만 하니까 말이죠.